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기 때문에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문동주 선수는 짝대기 직구다, 무브먼트가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 듣잖아요. 과연 그런 이야기들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경기를 그냥 육안으로 보는 것과 실제 수치화된 것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화 이글스 투수들의 그런 세부적인 수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무브먼트입니다. 상하 무브먼트는 말 그대로 그냥 보여지는 타자가 타석에서 봤을 때의 어떤 그 공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정우람 선수가 조금 의외죠. 상하 무브먼트가 가장 낙차가 심하다. 이게 이제 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정우람 선수는 구속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지만 커리어 내내 이 상하 무브먼트, 그리고 이따가 보게 될 RPM, 분당 회전 수치, 이런 것들로 정말 먹고 산 선수거든요. 역시나 무브먼트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뭐 류희운 선수, 뭐 스미스 이런 선수들 있지만 공을 몇 개 던지지 않은 선수니까 이런 선수들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윤대경 선수, 올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가 바로 이 무브먼트가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현상 선수, 역시나 올 시즌 성적이 좋았던 선수들의 이름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상하 무브먼트가 나쁘지 않았고, 이 선수는 뭐 슬라이더 제구라든지 페스트볼 제구, 주현상 선수는 전체적으로 좋았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 이태양 선수 역시 구속이 빠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하 무브먼트가 나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김기중 선수 마찬가지고요. 자, 문동주 선수의 이름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봤더니 17위, 한화 이글스 선수 중에 한 17위 정도, 14.8, 리그 평균과 따져봐도 그렇게 좀 상하 무브먼트는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문동주 선수가 LA에서 훈련을 열심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할 수도 있고, 연차가 조금 쌓임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수치를 보면 뭐 짝대기 직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난 시즌까지 한정,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산체스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페스트볼 구속 자체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상하 무브먼트가 그렇게 뭐 폭이 넓은 선수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범수 선수 마찬가지네요. 페스트볼 구속은 많이 나오지만 역시 무브먼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저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최근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수치입니다. 옛날 표현으로 따지면 공끝이에요. 공끝이 좋다, 분당 회전수 RP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타자의 배터박스에서 봤을 때, 타자의 몸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위력적인 공이냐를 나타내는 건데, 역시나 정우람 선수가 이 부분에서, 정우람 선수는 리그 전체로 놓고 봐도 5위권 안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이 RPM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참 구속만 받쳐줬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윤산음 선수가 그 페스트볼과 커브볼만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삼진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RPM이 좋기 때문인데, 윤산음 선수 역시 그 제구가 잡히지 않아서 아쉽게 이제 올 시즌은 상무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뭐 윤대경 선수도 구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RPM 수치가 굉장히 높다. 산체스 선수의 페스트볼 구종 가치가 높은 이유는 이 RPM 수치가 좋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동주 선수는 10위에 랭크돼 있는데, 이 RPM도 아마도 이 RPM을 늘리는 훈련이 이제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게 어느 정도 타고난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페냐 선수는 이 RPM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던 선수인데, 지난 시즌 이게 이제 노세화의 징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나 김범수 선수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 할 수 있겠죠. 구속은 좋은데, 물론 제구 그리고 구종 뭐 이런 것도 조금 그렇겠지만 RPM이라든지 상하 무브먼트 이런 측면에서 큰 메리트가 사실은 없는 게 사실이다. 과연 김범수 선수가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올지, 아니면 이런 측면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다른 뭐 새로운 구종을 개발해서 올지, 뭐 듣기로는 뭐 스플리터를 연습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부분 한번 유심히 올 시즌에 스프링 캠프 때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땅볼 유도 비율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투수들의 좋은 투수의 기준이 땅볼을 많이 유도하는 투수다. 왜냐면 이제 장타 허용률이 적어지니까.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땅볼 유도보다는 팝플라이 유도 비율이 더 높게 평가를 받는 시대이기는 한데, 어쨌건 그건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 땅볼 퍼센트 김서현 선수가 땅볼을 굉장히 많이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네요. 장시환 선수도 역시 땅볼을, 장시환 선수가 이제 중요한 순간에 뭐랄까 홈런 맞는 모습, 그리고 볼넷 내주는 그 모습이 눈에 익어서 그런지 땅볼 비율이 높은 투수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역시 이렇게 숫자로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산체스 선수는 하나이글스와 계약하기 전부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땅볼 비율이 굉장히 높은 유형의 투수고요. 그리고 이제 땅볼 유형이 땅볼 유도가 많은 투수들을 보유한 팀은 내야 수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이글스의 내야 수비는 지난 시즌 기준 3, 4위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제가 몇 차례를 말씀드렸지만 하나이글스가 내야 수비가 안 좋은 팀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 몇 년 전 이야기고, 내야 수비가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볼 비율이 많은 투수들을 모으는 건 나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동주 선수도 땅볼 비율이 굉장히 높은 유형 중에 하나고요. 한승주 선수 역시 땅볼 비율이 굉장히 좋네요. 마무리 투수인 박상원 선수, 또 김범수 선수, 페냐 선수 땅볼 비율이 30% 이상이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팝플라이 비율. 최근 가장 좋은 평을 받는 게 바로 이 투수의 팝플라이 유도 비율이에요. 이민우 선수가 지난 시즌에 29%로 하나이글스 투수 중에는 팝플라이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경기를 보고 느낀 바로는 이민우 선수는 땅볼 유도를 굉장히 잘하는구나 라고 느꼈었는데, 역시 야구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믿기에는 이 수치화된 것이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로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민우 선수가 지난 시즌에 나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 팝플라이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윤대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기억이 많이 나요. 윤대경 선수가 플라이어 많이 잡았던 건 저도 기억이 나고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텐데, 윤대경 선수가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건, 그리고 올 시즌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팝플라이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현상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팝플라이 비율이 굉장히 높았죠. 삼진 비율도 굉장히 높았고요. 이태양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건 뜬공, 그것도 위력적이지 않은 뜬공들을 많이 유도해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면면들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하드히트 비율이에요. 하드히트는 당연히 투수가 많이 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할 텐데, 과연 어떤 선수가 가장 하드히트를 많이 허용했을지. 의외로 김서현 선수가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김서현 하면 몸에 맞는 볼, 볼넷 이렇게 허용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김서현 선수가 이거는 이제 김서현 선수가 하드히트를 많이 허용하는 이유는 뭐 한 가지일 수밖에 없죠. 제구가 안 되기 때문에 몰리는 볼, 패스트볼밖에 던질 수가 없고, 제구가 안 되기 때문에 타자들이 그 패스트볼을 노려서 치게 된다. 그러면 김서현 선수는 볼이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맞아나가는 타구도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김서현 선수가 이 부분 조금 불명예스러운 부분이지만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구만 되면 사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서현 선수가 이 부분을 올 시즌 팍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우, 장민재 선수의 이름이 보이는데, 이 두 선수가 사실 올 시즌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구속도 많이 저하가 돼 있고, 구속이 저하돼 있기 때문에 타자들이 공을 노려서, 김서현 선수가 하드히트 많이 내주는 거랑은 또 이유가 다르죠. 이 두 선수는 구속이 느리기 때문에 타자들이 공을 보고 배트 가운데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하드히트를 많이 내줬다. 이 두 선수는 장타 허용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드히트이 많으면 당연히 이제 장타 허용도 많게 되겠죠. 김기중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잘 조금 해소를 해야겠죠. 김기중 선수도. 그리고 한승주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좌타자 상대로 하드히트를 굉장히 많이 내줬던 한승주이기 때문에 올 시즌 다른 구종 습득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페냐 선수도 하드히트 비율이 조금 높았네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페냐 선수가 볼볼볼 해서 주자 좀 쌓아놓은 다음에 큰 것 한 방,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페냐 선수가 잘 극복해 올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뭐 산체스 선수, 문동주 선수의 이름도 있는데 사실 20.9, 20.3 이 정도 퍼센테이지면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22% 이하로만 좀 낮출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이글스 투수들이 내년 시즌에는 이번 시즌이요, 돌아오는 시즌에는 이 강한 타구들 많이 맞지 않는 투수들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치로 투수들의 기록들을 보니까 조금 색다른 재미가 있으시죠?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들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